겨드랑이 팔을 못 들고 회색 티셔츠는 아예 옷장에서 사라지고 가까이 서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유난인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양성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겨드랑이 땀이나 냄새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혼자 스트레스를 견딘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괜히 팔을 못 들고 회색 티셔츠는 아예 옷장에서 사라지고 가까이 서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오시면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유난인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땀이 많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생활 스트레스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미라드라이 상담을 할 때는 단순히 땀이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라드라이를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조금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시술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가장 크게 체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라드라이는 마이크로웨이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겨드랑이의 땀샘에 열 손상을 주는 시술입니다. 시술 직후에는 붓기나 뻐근함 때문에 변화가 헷갈릴 수 있는데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옷이 덜 젖네 이렇게 체감하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열 손상을 받은 땀샘들이 활동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후 2-3개월이 지나면서 일부 땀샘이 다시 활동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조금 더 길게 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다한증에서는 약 82% 정도의 땀 감소가 보고된 연구가 있고 액시증은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 이상에서 만족도를 보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다한증 쪽이 조금 더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겨드랑이 땀샘 종류를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에는 크게 두 가지 땀샘이 있습니다.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입니다. 에크린 땀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흐르는 땀을 만드는 옷이 젖고 축축해지는 원인입니다. 반면 아포크린 땀샘은 특유의 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땀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면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양고기 냄새, 서양 사람 냄새, 암내라 부르는 냄새이지요. 미라드라이는 이 두 가지 땀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한증과 액시증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액시증은 냄새라는 요소 자체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리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라드라이는 땀샘 자체를 열로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땀샘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땀샘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 부분의 효과가 평생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치료 직후에는 열 손상을 받은 땀샘들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3개월 이후에 처음보다는 약간 돌아온 느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초기 강한 억제 상태가 조금 완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술 강도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땀샘 손상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범위 문제입니다. 미라드라이 시술은 기계를 이용해서 도장을 찍듯 한 구역씩 치료하고 이동하고 다시 치료하고 이동하고를 반복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피부 탄력이 부족하거나 겨드랑이 굴곡이 심한 경우에는 기계가 피부에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구역이 충분히 치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분 기대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땀이 굉장히 많았던 분은 70% 정도만 줄어도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반대로 완전히 0이 되겠지 라고 기대하셨던 분은 남아있는 약간의 땀에도 불만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시술 전에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강도로 시술해도 땀샘 분포나 피부 상태, 체감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 시술 후 경과를 먼저 봅니다. 이때는 단순히 느낌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땀이 다시 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겨드랑이 자체는 효과가 좋은데 그보다 주변 부위에서 흐른 땀이 겨드랑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땀샘 문제와 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치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질문하시는 게 고상성 다한증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등, 얼굴 쪽 땀이 더 많아지는 현상인데 이건 주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입니다. 미라데라이는 그런 방식의 시술이 아닙니다. 특정 신경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겨드랑이 국소 부위에 땀샘 자체에 작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고상성 다한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절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받으셔도 되고 겨울에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술 직후에는 2 내지 4일 정도 붓기나 당김이 비교적 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 움직임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기도 하고 압박감이나 열감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중요한 약속이나 여행 또는 운동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 오신 분들 중에 대략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상담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심한 상태는 아니네요 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무조건 시술을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이 실제로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그 불편이 시술을 통해 개선될 가치가 있는지이기 때문이죠. 가벼운 땀 정도라면 생활 습관이나 제품 사용만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라드라이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겨드랑이 땀이나 냄새는 단순히 조금 불편한 문제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본인 상태에서 어떤 원인의 비중이 큰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이면 끝난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피부 시술 정보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양성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